서귀포시의 한 양돈장이 2년 전 폐업하면서 이 농장을 통째로 땅속에 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면적은 3,000제곱미터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감쪽같이 무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굴삭기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뜯어냅니다. 시커먼 오수는 중장비를 동원해 땅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땅 위에는 여기저기 부수다 남은 잔해들이 나뒹굴고 있고 오수로 가득 찬 구덩이는 큼직한 연못처럼 변해버렸습니다. 2년 전 서귀포시 표선면에 한 양돈장을 철거할 당시 촬영된 영상입니다. 불법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1,500톤, 폐수도 100톤이나 되고 매립 면적은 3,000제곱미터나 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해당 농장이 2020년까지 영업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무밭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농장 직원은 농장 주인의 지시로 철거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두 땅 속에 묻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는 농장에서 원래 그렇게 묻어왔다고 관리라고 묻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돈사를 다 정화주고 뭐고 다 깨갖고 그냥 묻어버린 거지. 똥물이고 뭐고 다. 해당 농장에서는 2019년에도 가축 분뇨와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2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용 중지 3개월 명령을 받자 아예 폐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무결무결하게 정리했을 거라 이렇게 믿었지. 그 이상 그 주민들은 뭐 동네 뭐 하니까 그거 아예 잘했겠지 하면서 믿어서 그뭐 누가 확인도 안 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70대 농장 주인과 직원 등 2명을 건설 폐기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일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부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그 행위자 일단 2명에 대해서는 입건 조사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그 실질적인 굴착 확인을 통해서 그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농장 주인이 업체를 통해 처리했다는 신고한 폐기물과 실제 처리한 물량이 차이가 있는지 땅을 파서 정확한 물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도가 해마다 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첫 주민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제대로 된 홍보 없이 급박하게 개최되다 보니 주민 참석이 저조해 결국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 회장한 좌석은 텅 비었고 도청 공무원과 용역진, 취재 언론을 빼면 일반 주민 참석자는 대여섯 명뿐입니다. 개선안에 대한 설명이 시작됐지만 회장 내부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용역진은 중복률이 70%가 넘는 노선을 통폐합해 공차 운행을 줄이고 요금을 100원에서 200원 올려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연간 700억 원대로 지금보다 22%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원과 대정읍 구간에 급행버스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수요의 전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 급행버스를 통해서 정치성도 확보하고 이용 수도 늘리자는 게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노선 감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폐지시킨다고 나오고 버스 기사 감축은 지금 몇 명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된 건 없습니까? 회사별로 또 협의를 해서 아직 운행 대수라든가 운전자 감축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이르도록 텅 빈 좌석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주민 질의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해 결국 추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개선안이 내놓은 지 불과 닷새 만에 제대로 된 홍보도 없이 공청회가 급박하게 열리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좀 서르다 보니까 그 서귀포 지역이 그 지금 밀감 수확기고 하다 보니까 좀 참여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일까지 권역별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올해 말 최종 개선 계획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예정입니다. 하지만 첫 공청회부터 파행되면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특별법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50%를 결정하는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 50여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지정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교육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교실이 아닌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찾아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들. 지난 2015년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로 지정된 종달초등학교의 수업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토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수업인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선후배 사이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도 친해가지고 친구들도 친하고. 종달초처럼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도내 학교는 50여 곳으로 4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칩니다. 이 가운데 올해 말로 기한이 끝나는 학교는 절반인 24곳. 예전 같으면 이맘때 해당 학교가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는데 올해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 관계자와 교육단체 등이 재지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재지정 신청을 알리는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다운디라는 게 사라진다면 선생님들이 다 바뀔 것이고 이제까지 8년 동안 저희가 만들어온 이런 모든 활동들이 중단을 해야 될. 올해 내로 재지정 절차를 시행하여 학교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없애고 내년에도 그 성과와 철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은 새 교육감 취임과 의견 수렴 절차로 늦어진 것뿐이라며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새로운 자율학교 계획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서 새로운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주형 자율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재지정이 안 되면 등교를 거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200명대로 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0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2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가 33만 4,7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적 확진자는 1,300여 명으로 전주보다 185명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기한을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안내문 미확인과 육지 방문 등의 이유로 미신청 민원이 이어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자는 지난달 말 현재 64만 5,406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6%인 3만 8천여 명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올라 5개월 연속 6%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8.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공업 제품도 8.1% 상승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제주지역 토양 수분 상태 조사 결과 32곳 가운데 5곳이 초기 가뭄에 가까운 부족 상태로 판단됐다며 주기적인 관수를 통한 농작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은 지난달 14일 태풍 이후 평균 강수량이 1.4mm에 불과해 평년보다 122mm 적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서귀포시 강정과 중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등에서 토양 수분 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저균 소동이 벌어졌던 우편물에서 신종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국가수 감식 결과 신종 마약류인 LSD 성분이 검출돼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민이 배송된 우편물에서 탄저균이 의심된다고 신고해
경찰과 군 당국이 출동해 검사했지만 탄저균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제42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선수단이 제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결단식을 열고 제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엿새 동안 울산에서 열리는 제42회 전국 장애인체전에 제주 선수단은 22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399명이 참가해 8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제주시 판포포구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파도에 떠밀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대원 2명을 투입해 연안에서 150m 떨어진 해상에 서피르 중인 남성을 구조한 뒤 119 구급대에 인계했는데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8시 반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도로는 지난 7월에도 렌터카가 뒤집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오픈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살인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